자, 시작하겠습니다. 재밌는 등기법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398페이지 4번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여기 들어갈게요. 자, 칠판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신청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등기는 개시가 되냐 이걸 봤는데요. 지금부터 하려는 것은 여러분 등기 신청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등기 안 해줍니다. 이것저것 챙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신청서 및 첨부 서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현재 우리 법 규정을 봐보시면은 주로요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똑같은 의미인데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읽었을 때 더 편하게 다가오는 거. 위에 게 더 잘 다가오죠. 근데 우리 법은 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은.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용합니다. 혼용하니까 너무 이거에 대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써졌는데 잘 안 다가오면 그냥 바꿔서 읽으면 돼요. 이거 신청서, 첨부 서면 이렇게 바꿔서 읽으셔도 돼. 알겠죠?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설명을 할 때는 자꾸 이제 원래 우리 법 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이해하실 때는요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도 그게 문제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건물이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이제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 A가 아니라 소유권이 전지현이다. 전지현이가 이걸 갖고 있다가 이것을 100원만 원대 판다. 100원만 원대 팔고 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서를 쓴단 말이에요. 신청 정보 작성한다고. 그러면 이 신청 정보만 들어와 가지고는 등기를 안 해주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같이 딸려 들어와야 돼요. 그걸 보고 등기관이 할까 말까 판단하거든. 그러면 자 400페이지 한번 펴봐요. 책 400페이지. 바로 한 장 넘기면 400페이지예요. 몇 장을 넘어가야 될 것 같지? 그럼 부담 안 가져도 돼. 딱 하나 넘기면 400페이지라고. 거기 봐보니까 거기 등기 신청 정보 나왔잖아요. 이게 현재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등기소에서 쓰고 있는 신청서입니다. 이거. 그러면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인데 매매로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 부동산의 표시라고 써진 거 있죠. 거기 색깔 좀 발라봐요. 이 신청서를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를 등기관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라 해가지고 뭐 일동 건물의 표시, 전유분 건물의 표시, 대주권의 표시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맞나 확인해야 돼. 확인하려고 들어오는 게 건축물, 집합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토지면 토지 대장이 들어와야 되고요. 일반 건물이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다고요? 집합 건축물 대장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대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장. 이게 부동산의 표시 확인하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보시면 거래신고 일련 번호 나오고 거래 가액 나옵니다. 나왔나요? 진짜로 이 번호랑 이 가격이 맞나를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 이거 가격 확인하려고 뭐가 들어오는가? 거래계약 신고필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 중개사법 할 때 배우셔. 매매계약 체결하면은 60일 내로 거래신고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거래신고필증이 나와요. 거래계약 신고필증. 이게 들어와야 돼. 쓰지 마세요.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밑에 보시면 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나오죠. 2019년도 9월 1일 날 매매했다고 나오는데 진짜 이날 매매계약이 있었나 등기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계약서 들어갑니다. 계약서, 매매계약서. 이게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써진 거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전지현 100원만 나왔잖아요. 거기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거기 써져 있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진짜 맞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라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들어와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이 들어온다고. 이거 제출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와가지고 제일 위에 보니까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라고 말 있잖아요. 이거 세금 내고란 소리야. 그 채권 매입해야 되거든. 이거 근데 여기다가 세금 냈다. 채권 매입 얼마 했다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썼나? 진짜 냈나 확인해야 되니까
영수증 첨부돼요. 영수증. 응? 여기 영수증 첨부해줘요. 그래서 이런 등기부 그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봐보면 막 뭐 세금 낸 거 붙어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 확인하려고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등기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말 나오는 거 있죠. 중간쯤 내려와 보면 있어요. 그거 등기무자의 등기필 정보라는 거, 요거 이제 등기 권리증과 관계된 내용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첨부 서면 이런 거 첨부했습니다. 첨부했습니다라고 지금 거기다 붙여놓는 거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위 신청인 전지현 100원만 인 하고 써진 거 있잖아요. 인이라는 말이 뭐하란 소리겠어요? 도장 찍으란 소리지. 거기다가 찍어야 될 도장이 인감 도장이에요. 근데 이제 전지현 100원만 둘 다 인감 찍을 것은 아니고 전전 있게 찍혀야 되거든요. 전전 있게 의무자 걸 찍혀야 돼. 그럼 거기다가 도장 찍어놓은 게 진짜 인감이 맞나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인감증명 들어와야 돼요. 인감증명 이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위대리인하고 써진 거 있죠. 이건 지금 본인들이 직접 신청한 거야. 맡기지 않았다고. 근데 만약에 법무사 때 맡겼다. 그럼 거기다 위대리인 그 자리가 대리인 법무사 누구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대리인이 맞나 확인해야 되거든. 그래서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위임장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위임장이 들어와야 이 사람이 진짜로 대리인 맞구나 라고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등기관은 요걸 보고 등기를 하는 거거든. 뭘 보고 등기한다고요? 요거 그러지 말고 뭐? 신청 정보 보고 등기하는 거예요. 이 신청 정보를 보고 등기하는데 여기 써진 내용들이 만약에 오류가 있고 잘못돼 있어 버리면 등기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써진 게 진짜 제대로 맞다라고 확인해야 돼. 확인하라고 이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이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 이걸 뭐라고 이걸 첨부 정보라고 그래. 첨부 정보. 그래서 합쳐 가지고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왜 첨부해 준 거라고요? 확인하. 여기 써진 거랑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해 봐 가지고 일치되면 등기해 주는 거고, 뭔가가 안 맞잖아. 그러면 안 해줘요. 한 글자만 다르게 써줘도 안 해줍니다. 한 글자만 다르게 써줘도 꼼꼼하게 보거든요. 이렇게. 어때요?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앞 페이지 가보세요. 그럼 이제 신청 정보 작성 방법이라는 말이 있고 필요 요청사항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먼저 작성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거기 줄 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청서 쓸 때요, 신청 정보 작성할 때 내가 등기 한 건 하고 싶잖아요. 그럼 신청 정보 한 장 쓰는 거고요. 두 건 하고 싶다 그럼 두 개 쓰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 건물인데, 자, 건물을 지금 B가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다가 C한테 팔았어요. 파는데 이때 이거 사면서 C가 잔금을 가지고 있다가 준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줘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받고, 예를 들어 3억을 받는다고 쳐봐. 그것을 잔금으로 이제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근저당권 등기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얘 명의로 지금 이전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나가잖아. 그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불안하겠어요? 그냥 편안합니까?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면 그렇게 안 해줘요. 개인들이 하면은 그런 식으로는 거의 안 해주고 주로 법무사가 끼워야 돼. 법무사가 껴가지고 법무사한테 이제 보증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출이 나가고 C가 B한테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전 등기 C한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해줘야 돼요. 근저당권이 들어와야지. 근저당이 설정된단 말이에요. 채권 최고액 뭐 한 3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은행, 농협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랑 이 근저당권 등기랑 등기가 지금 두 개가 기록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몇 장 써야 된다고? 두 장을 쓰라고 말이에요. 한 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등기가 두 건이 되면은 신청서도 따로따로 두 장으로 써줘야 돼요. 그거 말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런 거다. 그래서 건당 하나씩. 그런데 자 이와 같이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다만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 자 거기서요, 동일하거나 그 뒤에 그 밖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가로 열고 경우에는까지 가로 닫아. 그 밖에부터 경우에는까지. 그거 빼고 읽어요. 빼고. 다시 읽어볼게요. 다만 등기 목적과 등기원이 동일하고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해서는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이 말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일괄 신청이라 그러거든. 자, 여러분 일괄 신청이라는 뜻이 뭔 것 같아요? 그렇지. 등기를 내가 여러 건을 하고 싶은데 신청서는 몇 장으로 끝낸다고요? 한 장으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막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요건 몇 가지 써 있나요? 거기 보니까 등기 목적이 같고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도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할 등기소가 어떡해요? 같고. 이런 요건이 갖춰주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일괄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건물하고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 단독주택입니다. A가 소유해. A가 소유하는데 그러면 건물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 A로 돼 있겠네요. 그럼 토지 등기부도 자 소유자는요 A로 돼 있어요. 그럼 B가 지금 이게 샀다. 그러면 등기를 한 건만 하면 돼요. 등기 두 건 해야 돼요. 아니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건만 하면 되겠어요? 두 건을 해야 돼. 건물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건물만 넘어옵니까? 땅도 넘어오나요? 건물만 소유권 넘어오죠. 그러면 땅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건 안 했고, 그러면 땅만 넘어와요? 건물도 넘어와요? 땅만 넘어오죠. 그러니까 등기를 몇 건 해야 되냐고요. 건물에 이전 등기 하나, 땅 이전 등기 하나 두 건을 해야 돼요. 그럼 신청서를 몇 장 써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두 장을 쓰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지금 이 경우 보면은 등기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의 목적이에요. 둘 다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 어때요? 등기 원인. 둘 다 뭐라고요? 매매. A와 B한테 매매했다. 그럼 둘 다 매매죠. 원인 같아요?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같겠습니까? 같겠지. 그쵸? 세 가지 조건 다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등기 두 건을 하고 싶어도 신청서는 몇 장으로 끝낼 수 있다고요? 한 장. 이걸 일괄 신청이라 그런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한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것은 그럼 왜 이것은 등기가 따로따로 두 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래,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 원인 다 다른 거야. 이게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고 이것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요. 이건 매매 계약이고요. 이건 설정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해되셨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제 필요역사항 꼭 써야 되는 거. 여러분 필요적 사항이란 말이 뜻이 뭐겠어요? 필요적 사항 뜻. 꼭 써야 된다. 필요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오른쪽에 가면은 임의적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임의적 기록 사항. 그 임의적 사항 할 때 임의적이 뜻이 뭐예요? 뜻에 맡겨져 있다. 임의라는 말은 의사 뜻 이런 거라 했잖아요. 쓸지 말지가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필요적 사항으로 봐보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신청 정보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던 데 있잖아. 그게 필요적 사항이에요. 그게 부동산의 표시,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꼭 써져야 될 사항인데, 자 봅시다. 거기 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부동산의 표시 한번 줄 한번 쳐보세요. 부동산의 표시. 그럼 이게 토지 등기부냐, 아니 토지냐 건물이냐에 따라 가지고 토지는 토지 표시를 쓰는 것이고 건물이면 건물의 표시 쓰는 거거든요. 그럼 토지 표시 뭐뭐 있어요? 말해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건물의 표시는 뭐 있어요?
소재, 집원,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구조, 종류, 면적이 건물의 표시였죠? 오케이. 그런 걸 쓰는 겁니다. 그런 걸 쓰는 거예요. 다음에 신청인에 관한 사항 써줘야 돼. 신청인에 관한 사항. 자, 신청인 아까 뭐 100원만 뭐 전지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신청한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라고 할 때는 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 누구다. 이런 거 써줘야 되거든. 갑 대리인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꼭 써줘야 돼. 그걸 현명이라 그러죠. 현명. 이런 현명이란 뜻이 뭐예요? 현명. 그 현자가 드러내다는 뜻이야. 드러내다. 드러날 현자거든요.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 명은 이름 명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드러낸다. 나는 누구의 대리인 누굽니다. 라고 쓰라는 소리거든요. 그 현명이라는 말이. 갑 대리인을 이런 식으로 써지지. 그러니까 전지현과 100원만의 대리인 법무사 누굽니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알겠죠? 대리인 신청할 때는 대리인 표시를 꼭 해줘라. 이 말이 그 뜻입니다. 그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써라. 그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 일인데 이건 별말 아니에요. 여러분 등기 원인은 등기하게 되는 원인이란 뜻이잖아요. 보통 계약이 보통 원인이 되겠지. 그다음에 상속 이런 거. 그럼 다 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그때 원인은 뭐겠습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원인. 오케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에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원인은 뭐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입니다.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 할 때 원인은 뭐겠어요? 아니요. 그 해지야, 해지. 근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 원인은 뭐겠어요? 해지. 해지라고 그래, 해지. 돈 다 갚고 이 관계 쪽낼란다. 해지 약정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해지야 주로. 그때는 그 정도까지 몰라도 돼. 그러면 이제 아니 여러분 대답을 하니까 이것도 알까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꾸 물어보면 질문하나요? 질문 대답은 자꾸 하면 질문하나요? 그건 맞긴 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물어봐요. 괜히 물어봐서 상처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튼 이제 원인 일자는 계약한 날짜 써주면 되고, 그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는 사망한 날짜 써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원인 일자예요. 그런 걸 써주고, 그래서 원인과 일자는 별말 없고요. 그다음에 4번 등기의 목적이라고 써진 거 있죠. 이것은 무슨 등기하고 싶냐라고 쓰는 거야. 나 무슨 등기하고 싶다. 나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싶다. 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싶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무슨 등기다라고 쓰는 것을 등기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관할 등기소 표시. 여러분 아까 관할 등기소 표시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넘겨봐요. 뭐라고 돼 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하고 써진 거 있죠? 이게 관할 등기소 표시야. 아까 이 부동산이 어디에 소재해 있습니까? 자 보세요. 401페이지 펴봐요. 401페이지. 401페이지 펴보시면 맨 아래 전지현 100원만 써진 거 그 밑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하고 써진 거 있죠? 이게 관할 등기소 표시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 관할이냐면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까지인가가 들어간 거래요. 여기까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관할이거든요. 거긴 따로 등기소가 없어요. 따로 등기소가 없고 이 서울중앙지법원 등기국이라는 데서요. 거기 등기 업무를 다 처리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 봐 보니까 여기가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할 등기소가 여기가 되는 거라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이해되죠? 이게 꼭 관할 등기소 표시를 해줘야 되고, 이 관할 등기소 해당하는 데다가 등기 신청해야지 아무데나 등기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등기 안 해줍니다. 선생님 아까 아무데나 해도 된다면서요. 그것은 전자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용자 등록 있죠. 그건 아무데나 해도 돼. 근데 이제 방문 신청하려고 진짜 내가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관할 등기소로 가야지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고. 오케이? 이따 또 한번 말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필요역사항으로서요. 자, 필요역사항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해드렸고, 근데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아까 임의적이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임의적이다. 기록할지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기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기록을 했어. 그럼 뭔가가 달라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잘 얘기 좀 봐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고 써봐요. 여러분하고 나랑 계약서를 썼어. 그럼 그 계약의 효력은요. 이 계약서 쓴 사람한테만 효력이 있습니까? 제 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나요? 계약을 했다고. 그럼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한 당사자한테만 효력이 있다. 모든 사람한테 다 효력이 있다. 당사자한테만. 그 계약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간에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것은 당사자한테만 생기는 것이지 모든 사람한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 간에 했던 그 계약 내용 있죠. 그걸 등기부에다 써놔버렸어.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버렸다고. 그러면 그 기록된 내용 가지고요. 이거 봐봐라. 이렇게 써 있잖냐.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계약 내용은 당사자까지밖에 효력이 없지만 그게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 그럼 기록되는 순간 모든 사람한테 그 효력을 다 주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걸 보고 대항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임의적 사항은 기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등기부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자에게 다 주장할 수 있어서 이걸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임의적 기록 사항이란 신청 정보에 기록할 것인지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맡겨진 사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자, 이걸 기록을 하면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그 밑에 등기필 정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등기 권리증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부 지금 안 했던 분들 등기필 정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 등기 권리증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그죠?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우리는 등기 권리증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 말을 아예 안 써요. 아예 안 쓰고 법에서 쓰는 표현은 등기필 정보예요. 등기필 정보. 그럼 여기 봐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말해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합격증이 뜻이 뭐예요? 합격증. 합격했다는 증명서지요. 그럼 사원증. 사원이라는 증명서. 그럼 권리증은? 그럼 권리 있다라는 증명서예요. 어디에 권리 있다라는 거? 등기상에. 등기상에 권리 있다라는 증명서가 등기 권리증인데 그런데 이 말을 우리 법에서는 안 쓰고 이렇게 써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라고요? 등기상에 권리 있다라는 증명서라는 거죠. 이게 권리증이 법에서 왜 이걸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편한데 등기 권리증이라는 말은 딱 거기서 의미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 말을 안 씁니다. 이 표현을 써요. 그럼 여기서요. 자 여기서 자 이 전지현이가 과거에 이 아파트를 샀을 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가 있다고요. 이걸 취득할 때 받았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100억만 원에 팔잖아. 파는데 그때 지가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여러분 아파트 거래할 때 권리증 내놓는다 그러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언제 쓰는 말인가요? 이것이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제공합니까? 등기 의무자가 누구한테? 아니 등기소에다가.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다가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보통 낸다라고 그러잖아요. 낸다 그러지 말고 우리 법에서 제공한다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거든. 그럼 거기 보면은 자 401페이지 펴봐요. 401페이지. 401페이지 봐보면은 중간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렇게 쓰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하면 돼. 여기다가 이 지금 여기 써진 거 세 가지.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거 써주잖아요. 그럼 이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말하거든. 여기다 쓰는 것을 보고. 그럼 이거 어디 있는 걸 보고 쓰냐? 넘겨봐요. 페이지 하나 더. 그럼 402페이지 봐보시면은 이게 등기필 정보야.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 등기필 정보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보통 딱 꺼내보면은 맨 앞에가 등기 권리증이나 또는 등기필 정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맨 앞면에. 그 앞면 쭉 밑에 좀 내려 살짝 그 페이지 밑에 보면은 여기 말고 실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법무사 누구라고 나올 거예요. 그것은
원래 등기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법무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표지 입혀준 거야. 그 표지 입혀준 거고 그 표지를 넘기잖아요. 그럼 이게 나와. 이게 이제 등기필 정보거든. 그럼 이게 이제 내용을 봐보니까 먼저 권리자는 전지현이에요. 아, 전지현이가 가지는 권리증이구나. 이렇게. 그거 이제 보니까 그 부동산 소재 봐보니까요. 서초구 서초동 216번지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목적을 봐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무슨 등기하고 받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등기한 날짜를 봐보니까 2011년도 8월 10일이네요. 그렇죠. 이때 이제 하고 이게 9월 달에 등기 냈고 계약서는 이때 썼고. 그래서 2011년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받았던 등기bil 정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일련 번호라고 나와 있어요. 일련 번호. 그 밑에 보니까 비밀번호라고 있습니까? 이게 인터넷 뱅킹 할 때 보안 카드처럼 그런 건데요. 번호는 50개입니다. 이거 스티커로 막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스티커로 막혀 있거든. 떼지 마시오라고 써졌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로 안 떼봐요? 떼봅니까? 떼보면 이게 나와.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비밀번호거든요. 그러면 이 비밀번호 50개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 쓰면 돼. 직접 본인이. 이거 몇 번 쓰라 이게 안 돼. 그냥 본인이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위에 박스 보면은 고유번호라고 있는 거 있죠. 고유번호. 부동산 고유번호. 위에 박스. 아까 전지현 이름 써진 거 바로 밑에 있어요. 그 부동산 고유번호하고 붙잡기 준선 옆에 일련 번호. 그거하고 50개 중에 아무 비밀번호 하나 골라서 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앞에 지 가서 봐봐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앞에 지 가서 보면은 거기 등기필 정보라고 돼 있는 거 거기에 보니까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 사람은 몇 번을 쓴 겁니까? 40번을 쓴 거지. 40번을. 어떻게 말 알겠나요? 자,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은요. 따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신청 정보에다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신청 정보에다가 기록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떤 등기할 때 이게 하느냐. 모든 등기할 때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것까지 지금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하고 이게 필승의 공이라고 외우시면 되거든. 그렇게 외워버리면 돼. 필승의 공. 등기필 정보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하고 공동시행이다. 필승의 공. 나중에 제가 1월 달쯤에 유튜브에다가 찍어가지고 제 그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많이 써놓지 말고. 써놨어요? 그렇게 하면 돼.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고 올해 이게 정답으로 들어갔었거든. 정답으로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냐면은 여러분 전지현이가 이전 등기할 때 받았던 그 등기필 정보 있잖아요. 등기필 정보 이걸 만약에 잃어버렸다. 전혀 잃어버린 거야. 그럼 재발급이 될까요? 안 되겠습니까? 재발급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게 올해 정답이었어. 재발급 된다라고 나왔거든. 이건 재발급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아니 선생님 나 그때 등기 권리증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등기했는데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임시로 했던 거야. 임시로. 그게 뭐냐면 법무사가 올 때 등기 권리증 다 가져오세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때 보니까 법무사님 저 등기 권리증 잃어버리는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냥 오세요 신분증 잘 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신분증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필요한 인적사항 쓰고 뭐 이거저거 써. 그래놓고 손가락 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장을 찍어. 지장을 찍거든. 우무인 그래서 찍어. 그러면 그걸 확인 서면이라 그래요. 확인 정보 또는 확인 서면. 그래서 5만 원 받거든. 돈 받아 공짜로 안 해줘. 이걸로 대체해 주는 거야. 그걸로 대체하는 것이지 한번 만들어져 갖고 나간 등기필 정보는 절대 재발급은 안 됩니다. 근데 올해 그걸 시험을 다 불어냈어요. 이게
근데 그런 건 되게 쉬워. 재발급 안 된다 이런 말 하거든 수업 시간에. 근데 이제 이게 그 수업 안 듣고 어떤 분들은 에이 재발급 되더만 그 뭐 법무사가 해주던데 이런 분들 많거든.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재발급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은 틀리지.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등기빌 정보가 무엇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등기빌 정보는 뭐예요? 등기 권리증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자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하느냐. 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신청 정보에다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여기다 기록하는 방식으로 해요. 신청 정보에다가 기록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재발급은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배워야 되는 게 어떤 경우에 이 등기 정보를 제공하느냐. 모든 등기할 때 다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일단 넘어가시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 정보까지 패스. 그 다음에 이제 403페이지 첨부 정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정보 쪽은 여기 되게 많잖아요. 첨부 정보 되게 많거든. 이게 다 아니야. 더 있어. 지금 박스 안에 7가지 있잖아요. 더 많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등기법에서 제일 사실 학생들이 부담 가지는 내용이거든. 이게. 근데 다행인 게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얘가 되게 잘 나왔어. 잘 나와가지고 여기 막 엄청 강조 많이 하면서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신청 정보 위주로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지문 한두 개 들어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때문에 막 엄청 학생들 고생하고 저도 시간 많이 할애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일단 넘어가도 돼. 어떻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오케이 안 나오겠다 여기는. 그럼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니 그 나오는 것도 맞을 정도는 수업을 해요. 아예 안 하진 않아. 근데 여기는 지금 당장 많이 안 하는 거지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하는 걸 예전처럼 많이 안 해요. 진짜 예전에 여러분 이 등기권리증 갖고 수업 엄청 길게 했어요. 인감증명 이거 진짜 어렵거든. 근데 인감증명 올해 나올 줄 알고 막 준비한 건 있었는데 출제 안 됐어요. 안 내겠다는 뜻 같아. 인감증명 지금 시험 예전에는요 거의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은 거의 매년 나왔거든요. 그게 매년 나온 게 근데 한 2011년 등기법 전면 개정되면서 등기법 전면 개정되면서도 안 나와버린다고 지금. 그래서 인감증명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정 뗐구나. 안 낼라 그러는구나. 방향이 그렇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조금 시간 많이 할애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할 것 정도는 제가 할 거예요. 아예 안 하진 않아. 자, 다음에 자, 칠판 봐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배웠냐면은 등기 어떻게 게시가 되는가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신청 단계를 배운 거예요. 여태까지 이 긴 단계 중에서 이제 우리 여기 한 거야. 여기. 그럼 이제 뭐 하냐? 접수야지, 접수 심사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접수. 403페이지 5번 등기관의 처분에서의 먼저 등기 신청의 접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볼게요. 자 접수란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 정보의 첨부 정보를 자, 등기관이 받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신청한 등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받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이 중요한 거야. 자 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직에 저장된 때 그때 접수된 걸로 봅니다라고 했거든. 자 접수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그러니까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그때 접수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되게 이해가 잘 되죠. 내가 인터넷으로 컴퓨터에다가 다 필요한 걸 다 이제 입력한 다음에 확인 딱 누르면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바로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저장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방문 신청을 했어. 직접 서면을 들고 등기소로 갔다고. 그럼 그때는 언제 접수된 걸로 볼까요?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종이 받았다고 접수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방문 신청해도 전부 다 전산으로 업무 처리됩니다. 전부 다 전산으로 업무 처리되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산정보 처리에 저장된 때 있잖아요. 그때 접수된 걸로 보는 거야. 이것은 전자신청이나 방문 신청이나 차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저장된 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접수가 되면 접수번호라는 게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미리 말할게요. 이 접수가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접수번호. 여러분 등기부 다 갖고 있어요? 안 가진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등기부 없는 분. 다 가지고 있어요? 꺼내봐요. 자, 등기 보시면 2페이지. 2페이지 보면은 갑구가 있어. 갑구 있어요. 갑구 보면은 일단 거기 순위번호 나오죠. 그 옆에 등기 목적 나오고요. 그 옆에 접수 나오죠. 접수 있어요, 접수. 그 접수 보면은 그 접수 칸에 날짜가 접수 날짜가 나오고 그 밑에 제 몇 호라고 써진 번호 있죠. 그걸 보고 접수 번호라고 그래. 그 접수란에 써 있는 제 몇 호라고 써진 거 그걸 접수 번호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게 하는 역할이 여러분 은행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번호표 뽑아가지고 등기해 주는 순서를 이게 나타내 주거든요. 등기 순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부여가 되냐면 이제 등기소가요. 2019년도 1월 1일 날은 빨간 다리가 실 거고 1월 2일 날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럼 1월 2일 날 손님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먼저 오는 손님이 무슨 등기를 하든가 어떤 등기를 들고 오든 간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2019년도 1월 2일 제 1호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오는 사람이 2호. 그다음에 3호, 4호 쭉 가거든. 그게 12월 31일까지 누적돼. 12월 31일까지 누적되니까 나중에 12월 달 가서 제일 마지막 가잖아요. 그럼 접수번호가 10만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접수번호 10만 단위면은요. 한 달에 등기를 거의 9천 건 정도 한다는 뜻 아니에요. 20일 일하는데 20일 일하는데 9천 건 일을 하루에 몇 건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진짜 일 많이 한다라고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돈 많이 벌겠네. 근데 보면 진짜 일이 많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네. 여튼 이 접수번호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거 무슨 역할을 하냐? 해가 바뀌면 다시 1번부터 부여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처음에는 일 처리해주는 순서가 되지만 나중에요. 이 등기하고 이 등기의 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게. 보통 등기들 간의 순위 정할 때 날짜 보고 정하면 되거든, 날짜. 근데 등기가 같은 날 들어온 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날 들어온 등기는 그럼 뭐 보고 순위 정할 거냐? 이 접수번호 보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번호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역할이야. 처음 등기할 때는 줄순 역할을 하거든. 그리고 나중에 그 등기들 간의 순위가 문제될 때는 순위를 정해주는 기준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거기 써 있진 않아. 근데 이게 접수 단계에서 자동으로 부여가 되거든요. 이 번호가. 오케이? 됐고. 다음에 이제 접수해 가지고요. 등기관이 이제 따져봅니다. 이 등기할까 말까 심사를 하는데, 이런 등기관의 심사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등기할 때 아까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들어온다 그랬죠. 요구하고 이거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요구하고 등기부 보고 심사해요. 그러니까 이거 신청 정보 첨부 정보 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결국은 다 뭐만 보고 하는 거예요. 서면. 등기관은 다른 거 안 해. 당신 진짜 산 거 맞아요? 약간 좀 능력이 모자라 보이는데 진짜 계약한 거 유효한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이 서면 이렇게 보거든. 서면 이렇게 보가지고 그것만 보고 등기할지 말지를 판단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등기관들이 심사할 때요. 진짜 꼼꼼하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합니다. 제가 실제로 등기를 해본 게 2번 해봤거든요. 나는 처음에 하면서 놀랬어요. 이 정도로 꼼꼼하게 할 정도로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펜으로요. 이렇게 하나씩 그어가면서 해요. 한 글자 틀리면 잡아내요.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2번 했는데 2번 다 걸렸어 나는. 어디서 걸렸냐면은 채권 매입하는 거. 그러니까 기록하는 거나 준비하는 거나 다 하는데 채권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통 할인해 사잖아. 근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 다른 거야 다 문제 없는데 2번 다 걸려. 근데 가르쳐줘요.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줘.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등기 공무원들 제가 보니까 일찍 죽을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등기하러 많이 와요. 이게 아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야. 법무사만 오는 게 아니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등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는 사람들이 오면 한번 말하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니까 얘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와, 저 사람 진짜 성격 좋다. 지금 일찍 죽을 것 같은데. 어? 그 밖에 데스크 나와 있는 사람들 한 명 잡고는요 막 엄청 오래 있더라고. 아니 저 사람 진짜 이거 체인지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 보시면 심사 봐봐요. 자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접수한 등기관은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해서 등기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 신청 절차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고 그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의 유무효 같은 실제 심사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보고 뭘 한다고요? 형식적 심사. 예외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등기 심사 100% 어떻게 한다고요?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넘기세요. 자, 그럼 이제 심사했습니다. 심사해서 제대로 요건을 갖추었으면은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수리해줘요. 근데 못 갖췄잖아요? 각하예요. 거절한다고. 등기 못 하겠는데요? 라고 거절하는 것을 보고 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하 개념 보시면 거기에 자 신청 정보를 접수한 등기관은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해야 되고 조사 후 수리 여부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 등기부상의 기록을 거부하는 처분행위. 그걸 각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각하가 뜻이 뭐라고요? 거부하는 거. 못 하겠는데요? 거부하는 처분행위를 각하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이제 각하 이게요. 등기관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각하 사유는 이거다. 라고 우리 등기법에가 11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각하 사유 등기법 29조예요. 29조에 각하 사유로서 11가지를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 11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거 제1호라 그래. 제1호. 첫 번째 걸 제1호라 그러는데 사건이 등기소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 거기 나오는 거 관할이 아닌 경우라는 말이 있어요? 관할 위반. 아까 여러분 관할이 어디였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었죠. 그리 가야 되는 거야. 그리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 그럼 등기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관할 위반이 가장 중대한 위반 사유입니다. 두 번째 거 제2호.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럼 칠판 좀 봐봐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어떤 사건이 도대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냐. 되게 포괄적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다가 이제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서 10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10가지 예를 들어놓은 게 그 박스야. 이거 거의 매년은 아니라도요. 참 잘 나와요. 올해도 역시 출제가 됐어 이거.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9조 2호 있잖아요. 되게 잘 나오는 건데 자 거기 해당하는 거에서 10가지 중에 첫 번째 거 자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 신청했다라고 나왔네요. 자 물건 동그라미 권리 동그라미. 여러분 그 교량 같은 거 등기 돼요 안 돼요? 교량. 그 한남대교, 동작대교 이런 거 등기 2주 전에 했는데 상당히 또 기억 저편으로 가셨네. 이게 등기가 되려면 건물이 등기되려면 그래 지붕 있고 벽이 있었는데 새들 기준으로는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 됐어. 그렇지. 등기되려면은 토지에 정착돼 있고 지붕과 벽을 갖추고 있고 용도에 맞게 계속 써야 됩니다.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항상 생각이 조금 늦게 납니다. 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 기준으로 본다 할 때 교량은 등기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거 들고 와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각하해라. 각하해라. 그 다음에 권리. 여러분 점유권, 유치권 이런 거 등기돼요 안 돼? 등기가? 안 돼. 행복주거권 등기되겠어요?
행복증권 등기 알았다고. 나 내 부동산 지도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 난 더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 등기해줘요. 너 되는 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안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유권을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건물인데 이때 B라는 사람이 이 A에 대해서 나 이 건물에 유치권을 좀 갖고 싶다 라고 하면서요. 이 B 자기 명의로 유치권 등기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등기해 주겠냐고.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등기가 안 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오잖아. 그럼 안 해준다고. 1번 해당하는 거 1번. 2호 중에서 1번. 오케이? 다음에 2번.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상 등기해달라고 신청했다. 여러분 민법에서 그 계약에다가 계약서에다 특약 달 수 있죠. 그럼 특약은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겠어요? 제한받을까요? 합의만 된다면 특약사항은 합의만 된다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 만약에 잔금 치르기를 한 날 내가 잔금을 준비를 못하면 내 손가락 2개로 가름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되겠어? 오케이 하고 합의가 됐다니까? 그렇게 합의가 됐어.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럼 뭐 진짜로 나중에 잔금 못 치렀다. 너 손가락 2개 내놔라. 이렇게 효력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럼 반사적 법률행위가 안 돼. 그건 무효라고. 그러니까 사적자치원 치료를 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합의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등기부상에 기록되는 것은 더더욱 제한돼요. 여러분 등기부상에 아무거나 쓸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등기부상에 쓸 수 있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못 쓴다고. 그래서 거기 특약사항이라 해서 막 써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돼.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은 등기를 못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해달라 하면 안 해줍니다. 3번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다 읽었어요? 그거 읽어보니까 아 이런 것이 대상이 되겠구나라고 얘가 떠올라요? 전혀 안 떠올라요. 어? 아까 제가 아파트 등기부 봐드린 것 중에 거기에 갑구에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있었고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있었고 전세권 설정 등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갑구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을구에 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건물에만 등기해 놓으면은 효력이 땅까지 미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건물에다만 효력 있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건물에다만 효력 있도록 저당권 등기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런 등기 안 해줘요. 이것들은 건물하고 토지 하나로 묶여 있는 상태라 한쪽에만 성질상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3번 해당하는 거라고. 지금 3번 이거야.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말한 등기라고. 그런데 이제 전세권 같은 것들은 6-1번 그래가지고 건물에만 효력이 있다라 써 있었잖아요. 그것은 해당되거든. 그건 해당되는데 지금 3번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지금은 당장 몰라도 돼요. 이거 제가 이번 순환 때 별로 설명 안 했어. 다음 순환 때는 강조해서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이거 민법 시간에 좀 배우고 오세요. 그럼 금방 할 수 있는 것이고 6번, 7번은 다음 주에요. 6번 이따가 할까? 이따가 3교시 때 3교시 끝부분에서 6번 할 거고요. 7번은 오늘 못 나갈 것 같은데 6번하고 7번은 다음 주 하고요. 4, 5번은 이거 민법에서 한번 배우고 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다음 주에 제가 할 겁니다. 이것도 아니 그 다음 순환 때. 8번은 네가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8번? 어떻게 이거 그림이 좀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뭐가 그려져요? 오케이. A, B, 법원, 등기소. 그래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자 등기해 주세요라고 촉탁해야 될 등기가 뭐가 있었어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경매 등기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촉탁해야 되지. 법원이 촉탁해야 되잖아요. 그럼 B는 이런 것들 하고 싶으면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법원에다 뭘 신청해요?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지요. 그런데 B가 마음이 엄청 급해. 이거 가압류 재판 여기까지 다 하고 올라오려면 최소한 빨라봐야 한 2주 될 것 같다.
이놈 지금 당장 튈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 막 팔 것 같아 금방.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등기소로 가가지고 나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그러니까 이거 가압류 등기 좀 해줘요. 라고 신청을 했다고 봐. 가압류 등기를 직접 하러 왔다고 등기소로. 그러면 그거 등기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나 경매 등기는 반드시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쳐야 돼요.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것들은 결정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법원이 재판을 해가지고 하겠다 마겠다 판단을 한 다음에 등기 촉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가 마음 급하다고 혼자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촉탁해야 될 등기를 신청하러 오잖아요. 그럼 안 해주는 거야.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었거든. 작년에 경매로 냈었어. 그리고 가압류가 2번 나왔어요. 이거 중요한 거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너무 진지하게 수업을 하는가요? 그럼 너무 진지하게 수업을 듣고 있나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갑자기 막 하품을 2번 동시에 했어. 나는 산소가 모자라 이러면서. 8번 알아들었어요?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해야 될 등기를 신청을 했다. 이만 나온 거. 그 예로서 뭐가 있다고? 예로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나 경매 등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촉탁으로. 자, 9번 이미 보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다시 또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다. 여러분 등기 기록은 언제 만들어요? 무슨 등기할 때 등기 기록이 새 걸로 만들어져? 보존 등기할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돼 있다라는 말은 등기 기록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야. 근데 또 보존 등기 신청이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등기 기록 또 만들어 달라는 소리거든. 근데 우리나라는요.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등기 기록은 하나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개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미 보존 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또 해달라고 들어오면은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각하해라. 거기까지. 다음 이제 이것까지 다 해놓고 10번 그 밖에 뭐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란 소리에 더 있단 소리야. 후탄을 기대하세요. 뭐 이렇게 써놨다는 거지. 더 있단 소리라고. 그럼 시험이 나올 때 이거 되게 잘 나오거든. 여기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중에 안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몇 번씩 나온 것들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잘 나오겠어요? 그 밖에 써진 것들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다 같이 잘 나와. 올해는 그 밖에 쪽에서 나왔어요. 그 밖에는 안 써져 있는데 이제 그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정리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2고 2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들. 자, 조금 더 하고 쉴까요? 쉬고 싶으세요? 뭐 한 게 좀 너무 많았어요 이번 시간에. 집중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 되게 집중 잘하고 있어 지금.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쉬었다가 합시다. 이거 지우지 마세요.